하루아침에 집에서 내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의 절규. 안 되면 되게 진짜 미쳐버릴 정도죠. 짜증나고. 3천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오늘까지 여기 살고 있었는데 당장 집을 비워야 되고. 전 재산이었던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는 세입자들을 라이브 현장 픽에서 만났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청주시의 한 아파트.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명수 씨 부부에게 이곳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입주한 첫 신혼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이 악몽이 돼버린 건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현관문에 놓인 한 장의 쪽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다는 명수 씨. 12월 26일 토요일 날 껴 있었습니다. 황당했고 이게 뭐지?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 쪽지에는 자신이 새로운 집주인이며 해당 집을 신탁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집이 뭐 넘어가 버린 거. 알겠지만 계약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 쪽지 있는 사람이 여기 주인이 아니었나요?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김 씨에게 임대 계약의 권리가 없었다는 건데요. 네. 바로 회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도 안 되고 담당했던 그 직원분 그분도 그만두고. 지금 피해액이 얼마나 되세요? 저희 보증금만 2천만 원. 2천 있습니다. 법적 소유자가 신탁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집주인인 줄 알았던 김 씨는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김 씨와 맺은 임대 계약은 무효가 된 상황. 예,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6월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난감하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10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와이프도 지금 임신 초기라서 신경 쓸 일도 지금 많고. 생각해보시고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집도 알아봐야 되고 거기 맞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이 보증금까지 이렇게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들은 이대로 보증금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계약이 남아있지만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신탁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신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되면 그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탁받는 신탁 계약. 이로 인해 대출을 받고 그동안 신탁사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 이쪽 돌아가서 뒤척전에. 그러면 집주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직장인 미진 씨는 지난 12월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계약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이라고 표현이 온 거예요. 이 집이 이제 공매로 넘어왔고 그래서 자기들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된다. 새 집주인의 퇴거 명령. 하지만 미진 씨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기부를 했으면 기부를 했지. 그렇게 그냥 진짜 너무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세입자들은 왜 신탁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걸까요? 부동산에서 이 집을 볼 때만 해도 아무 말씀이 없어졌어요. 계약서 쓰고 나서 뒤쪽에 다른 페이지가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거 건물 지으면서 빚진 건데 건물을 지으면서 이 정도 빚 없는 사람이 있냐? 괜찮다 라고 하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 계약 시 집의 법정 소유주가 신탁사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뭐 신탁이 있고 권리 상황에 대한 다른 설명은 하나도 못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보증금이 나중에 뭐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한 설명은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위해선 법정 소유주인 신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원래 부동산 있던
계약 당시 어떤 부동산도 이 같은 사항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들은 미리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미리 알려만 줬다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기도 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막막하죠 솔직히. 세입자들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업체는 세 곳이 폐업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연 중개업자는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동의서를 신탁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를 제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항상 해왔던 약간 관행 느낌으로 이제 갔던 부분이 잘못된 거였죠. 중개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 세입자들 때문에 보증금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탁부동산의 경우 중개인의 고지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요. 법률상 처분권자가 수탁자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법적 소유자인 신탁사의 결정에 따라 보증금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전재산 당할 얘기가 생긴 건데 지금 처음에 일도 잘 못하겠었고 짜증나가지고 진짜 애기 얼굴 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맺은 임대차 계약임에도 신탁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들 때문에 집주인 김 씨와 세입자들의 계약서는 한낱 종이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당 아파트 세입자들.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 따로 신탁사라든지 이런 걸 알림을 해준 건 없고요. 그리고 신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신수 씨는 지금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낙찰이 안 됐고 유찰로 일단은 2020년도는 끝났고요. 계속 그냥 쫓겨나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생각은 계속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법적 소유자가 아닌 김 씨와 이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는 나가셨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좀 먼저 인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 퇴거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 확인된 피해자들과 피해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세대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단위도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는 총 40세대. 그리고 세입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의 피해 금액은 약 10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김 씨가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였기에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 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없는 허울뿐인 집주인이었던 김 씨는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을 들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여기 3층에 나온 거 아니시나요? 아직 그런 건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전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현재 시행사한테 없다는 거예요. 현재 시행사한테 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자기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 같은 신탁 부동산의 잘못된 임대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신탁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 가서 반드시 떼어 보셔야 돼요. 힘겹게 마련한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사람들. 오늘도 이들의 불안한 하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하려는 집에 신탁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의 이 보증금 동의서를 꼭 받아야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실 때 등기소 가셔서 아까 방금 나온 것처럼 이 신탁 원부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신탁사에서는 나름대로 집주인에게 공시 이름을 확인하는 확인증 같은 걸 받아서
미연에 이런 사고를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확인증을 준 다음에 다시 그냥 임대를 줘버리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다 고스란히 떠안는 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는 부동산과의 계약은 가급적 피하라고 하니까 이 세입자들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